소위 좋은 곳은 다 다니셨어요. 신라호텔에 F&B 기획 총괄을 했었고 신세계에서 한 10년 정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요리사였죠. 들으셨죠, 루팡이들? 최근에 벤슨 얼마 전에 런칭하셨고 네. 모수 가셨나요? 모두 갔죠? 안성재 셰프가 가장 큰 매력은 모든 상황을 본인이 진두지휘하기 때문에 조도가 떨어졌을 때 이 컬러가 푸른빛이 조금 돌아야 돼? 가고 싶으시죠? 궁금하다. 가고 싶으시죠? 아직 잘 모르는 집이라든가 아니면 음식이라든가. 비밀 맛집, 뭐 방출 이런 오케이. 느낌인가요? 그렇게 되나요? 저부터 할게요. 일단은 오. 좋은 얘기를 나눠서 좋다. 오늘도 월급쟁이들의 궁금한 고수를 모시고 경험과 지식, 인사이트로 가득한 유쾌한 대화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주일 동안 힘들게 보내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어딘가에 예약을 해서 먹고 마시고 대화하면서 좀 뭔가 리프레시되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F&B 브랜드를 기획하시고 성공을 거두신 차승희 상무님 오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브랜드 기획자 차승희라고 합니다. 최근에 기업으로 입사하셨어요. 지금 오시기 전에는 신라호텔에 F&B 기획 총괄을 했었고 신세계에서 한 10년 정도 기획자 생활을 좀 오랫동안 했었고요.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요리사였죠. 들으셨죠, 루팡이들? 원래 이 씬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그러면은 F&B 브랜드도 기획을 할 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거잖아요. 저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경험이나 맛이나 이 모든 거에 대한 기본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레스토랑 비즈니스는 모든 게 사람으로 하여금 만들어지기 때문에 핵심 포커스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한편 저는 이걸 하시는 분들은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네. 우리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네네. 잘 소비가 되지 않는다라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어. 근데 이제는 저희가 국내 시장을 바라보고 고객이 수요층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소극적인 자세 같아요. 이게 미식이 발달하려면 모든 게 동반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즐길 거리가 호텔이 일단 있어야죠. 먹어야죠. 또 공연도 좀 봐야 되죠.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한국 셰프님들이 이제는 해외에서도 굉장히 좋은 대접을 받고 있거든요. 이게 크게 이제 모든 걸 반영하는 현상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런 레스토랑이 뜨고 어떤 미식이 뜨면은 그 나라를 가야 될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발전함으로써 정말 시너지를 함께 낼 수 있는 비즈니스적인 연결점이 네. 있겠다는 생각을 네. 너무 했어요, 저도. 제가 공식 명칭이 지금 생각이 나는데 아시아 탑 50 아시아 50 베스트 50 레스토랑 베스트. 어워즈. 작년이 처음이었는데 네네. 이 글로벌 씬에서 영향력 있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네. 와, 이거 F&B가 갖는 파워가 진짜 대단하구나 맞아요. 생각했었거든요. 네. 작년 보면서. 우리 한식을 제대로 알려고 하는 영 셰프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것이 정말 제대로 잘 발견되고 모던하게 잘 전달이 되는 시기가 더 많이 도래할 것 같아요. 저 뉴욕에 있었을 때 소호에 오레옥이 있었어요. 네. 그 당시 소호 오레옥 가면은 벽에 이렇게 셀럽들이 다녀가시면 젓가락 이렇게 벽에 딥했는데 막 귤들로 젓가락 있고 막 그랬어요. 막. 예. 근데 그때만 해도 참 일본이랑 중국이 잘했죠. 네. 그 젓가락질 하는 게 굉장히 세련된 것처럼 맞아요. 그 아시아의 아름다운 미식 문화가 전파가 단계적으로 되는 순간이었기 맞아요. 때문에 한식이 이제 넥스트로 들어가서 이제 젓가락질을 하는 게 또 이렇게 한번 걸어 놓는 게 뭔가 되게 세련된. 맞아요. 그리고 그 우레옥은 거기에 계신 제너럴 다 매니저 너무 멋있었죠. 영화 배우처럼 너무 멋있어요. 서버들도 다 모델 같은 그럼요. 사람들이었어요. 네, 완전 진짜 모델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의도적으로 예, 했었을 예, 것 예. 같아요. 아까 젓가락질 말씀하셨는데 한 80년대에 뉴욕에 있는 여피 문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젓가락을 서양인이 쓴다는 거가 젓가락질도 못해? 약간 그런 식의 사회적 변화랄까 문화적 변화랄까? 근데 저는 저희가 가진 거의 5%도 안 보여준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직 잘 모르는 집이라든가 아니면 음식이라든가 그런 거 있어요? 비밀 맛집, 뭐 방출 이런 오케이. 느낌인가요? 그렇게 되나요? 저부터 할게요. 저는 이제 하는 게 일단은 떡볶이. 오. 신사시장 안에 들어가 있는 쌍둥이 집. 왜냐면 친구들이 일단 놀래요. 대한민국에서 비싼 집이 왜 이렇게 생겼어? 거의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진짜 시장이 있는 거에 놀래고 내가 떡볶이를 사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컬처샥을 받으면서 재밌어 하거든요, 일단. 네, 맛을 그쵸. 떠나서. 네. 예,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게 하나가 있고요. 얼마 전에는 미국에 손님들이 오셨는데 저희 대표님이 어디를 추천해 주셨어요. 이름이 뜻한 바야. 송파에 있어요. 알아. 예. 아세요? 예. 한식 베이스인데 골뱅이 이런 거 써 있는데 직역해서 스네일, 달팽이라 그러면은 이걸 싫어하는 분도 계실 것 그쵸, 같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냥 영어로 설명할 때 골뱅이 이러면서 최대한 달팽이가 아닌 것처럼 속이거든요. 막 그런 식으로 틀어서 했는데 아무튼 그 뜻한 바가 전 진짜 굉장히 진짜 괜찮았었거든요. 네네. 추천.
아니 저는 지금 말씀 주신 거랑 뉘앙스가 완전 달라서 혹시 한국의 집 가보셨나요? 지금 조이수 고모님께서 전체적인 음식의 톤 앤 매너라든지 이제 내어드리는 기물의 형태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바꿔드렸어요. 그래서 진짜 한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표준을 보여드릴 수 있는 곳이 한국의 집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셰프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어주는 이 음식이 이 식재료가 가장 맛있는 순간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식재료를 사랑해야지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음식이 가장 빛나는 순간에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고객한테 내어드리는 가치 기준이 되는 곳이 저는 한국의 집이라고 생각해서 떡볶이랑은 조금 간극있지만 네네 거기를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역시 남다른 네. 답을 주시는군요. 저 갑자기 얘기하다 보면 나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제가 우리 월급쟁이 대리님이랑 본의 아니게 냉면집을 2번 연속 갔어요. 근데 대리님은 약간 놀랬나 봐요. 이 사람 왜 이렇게 냉면집을 자꾸 가지? 그것도 한 집만? 대리님 냉면 괜찮았어요? 약간 맹물 느낌이어가지고 매운맛을 좋아하시는구나 싶었는데 두 번째 가시니까 짭짤한 맛이 느껴요. 2번 갖고 안 되죠.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요. 해외에서 오신 분을 냉면집을 모시고 갔어. 내 생각에는 약간 이거는 어드밴스드 레벨인 거야. 그쵸. 이 밍밍한 맛을 스푼 따뜻해야 되는데 이 콜드 스프에 무 고명 이런 거 있고 거기에 내가 소주를 막 스탠컵 있잖아요. 네. 여기에 이렇게 반씩 따라갖고 이거 드시. 근데 거기까지는 좀 이렇게 기겁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를 나누신 거 아닌가? 우리 대리님도 물냉면의 맛을 이해하려면 냉소까지 가야 돼. 얼굴 별로 안 좋으신 냉면과 것 같은데? 소주. 냉면 많이 드세요? 밥이랑 면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왜냐면 면으로 된 아이는 제가 메뉴 개발을 하면서 그 뉴욕에 가서 5시간 정도를 되게 인텐시브하게 파스타를 먹었어요. 네. 그런 경험들이 많이 좀 있었고 저희 셰프님들이 진짜 극강의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디저트 이제 뭐 벤치마킹 하러 가면은 인슐린 맞으시고 예. 이게 그러고 보니까 되게 극한이겠네요. 체력과 정신력의 싸움이에요. 그냥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기억을 해서 다시 개발을 해서 고객들한테 내어드려야 되니까 그 오감이 살아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정을 숨기지 않고 좀 많이 표현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셰프님들도 감정이 막 다 살아있어야지 음식을 만들 때 이게 다 뿜어낼 수 있거든요. 결국은 감정을 반영해서 내가 아는 업에 잘 적용하는 게 진정성이라고 보거든요. 맞죠. 우리나라 뮤직씬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난로웨라는 그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난로웨가 어떤 곳인가요? 옛날에 조선시대에 사람들이 난로 앞에 모여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얘기를 하더라 이런 그림을 미나를 보고 서울에서 구현을 하면 어떨까라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종의 친목 모임 이제 이런 걸로 시작한 F&B 업계 사람들의 모임이었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이 업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래픽 하시는 분도 들어오고 뭐 패션 하시는 분도 들어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업이 되게 풍요롭고 아름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이 경험의 요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업을 발전시키는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실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실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뜻을 모은 사람들끼리 같이 힘을 내서 좀 가야 되는데 네. 아주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저도 그냥 뭐 한두 번 이렇게 참여를 하다가 공식적으로 조금 큰 규모의 모임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사회를 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함께 고민한 자리에서 저야 너무 즐겁죠. 네, 사모님께서 여러 가지 브랜드를 런칭하셨는데 그 중에 너무 좋아서 기억나는 것도 있지만 너무 힘들어서 기억나는 그쵸. 것도 있고 네. 그런 사례 있으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신세계에서 2014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2015년도에 오픈했던 청담 분더샵이라는 편집샵이 있는데 거기 4층에 루브리카라는 레스토랑을 만들었고 그 당시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제가 영어까지 팔아서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레스토랑이에요. 이제 칵테일을 만들어야 된다는 미션이 있어서 제가 소주를 2잔밖에 못 먹던 시절에 조선호텔에서 8시까지 근무를 하고 10시부터 3, 4시까지 그거를 6개월 동안 진짜 주말도 없었어요. 그때 명절도 있었는데 그거 없이 했더니 칵테일이 너무너무 멋있게 잘 완성이 되었고 그러고 소주를 마셨더니 소주 3병을 마시는 그런 역량까지도 저한테 부여받는 이제 그 공간에 있는 모든 거를 제가 오롯이 정말 영혼까지 팔아서 만들었었고 지금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브랜드를 제가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에너지를 아껴서 써라 이런 말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를
다 끌어내서 매일매일이 네, 후회되지 않게 살려고 하는데 그 루브리카 프로젝트가 저를 그렇게 일하게 만들었던 원동력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애착이 가고 그렇습니다. 네. 굉장한 거죠. 네. 벤슨 아이스크림 얼마 전에 런칭하셨고 네. 벤슨은 안 그래도 집 근처라서 요즘에 아이 데리고 꼭 들리는 코스가 됐어요. 그 매장 안에 Freeze the Moment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저한테는 그 말이 아이 데리고 있으니까 코끝이 찡해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네, 네. 그 Freeze the Moment 카피는 어떻게 만들게 된 거예요? 벤슨이란 브랜드를 컨설팅하면서 아이스크림을 먹어봤어요. 먹어봤더니 사람들이 기억하고 싶고 추억하고 싶은 감정들이 있는데 이게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그 감정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소중한 추억을 기억을 이 아이스크림 통해서 간직하게 해주면 어때? 라고 해서 프리즈 더 모먼트라는 슬로건을 만들었죠. 벤슨 갔더니 테이스팅이 가능한 바가 있었어요. 거기 카드들이 놓여 있는 걸 봤어요. 카드는 뭔가요? 그 프리즈 더 모먼트라는 그 벤슨의 슬로건 아래서 각각의 플레이버들이 사람의 감정을 프리즈해서 갖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하나씩 먹어보고 이걸 먹으면 어떤 느낌이 들지? 라는 거를 제품명으로 만든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프렌치 토스트라는 맛이 있어요. 이거 딱 먹었더니 일요일 날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 프렌치 토스트 하나 해먹는 그런 나의 모습?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헤븐리 저지밀크 앤 솔트. 이거는 저지밀크 말돈 솔트라고 저희 시그니처 플레이버인데 이걸 먹으면 포근포근한 구름 위에 내가 누워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런 느낌으로 이제 만든 영어명인 거죠. 약간 나는 이 그림 보면서 무똥 로실드 와인의 그 레이블이 약간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이 감정을 포장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역시 일 얘기할 때 눈빛이 확 변하는구나. 그런가요? 눈이 바뀌었나요? 벤슨의 컬러감이 약간 스카이블루랑 그걸 받쳐주는 베이지 컬러가 있던데. 맞아요. 컬러가 저희가 이게 기본 바탕인 컬러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 프리즈 더 모먼트에서 나온 프리즈 블루고 캐릭터가 이 벌꿀 오소리예요. 벌꿀 오소리가 도전 정신이 되게 강한 아이인 거 아시나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시장에 저희만의 기준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저희를 닮은 이 아이를 저희 캐릭터로 만들었고 컬러도 보면 웜 옐로우예요. 따뜻한 마음 두 가지를 저희 컬러로 가져가요. 그러게요. 보통 이제 아이스크림 브랜딩 하는 거 보면은 청량한 컬러가 많이 쓰거든요. 조스바, 콜라포 뭐 이런 네. 느낌의 패키징 속에서 따뜻한 느낌의 베이지 같은 웜 쓰셨군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좀 아시는 분이구나 안 하고 했는데 상무님이었어. 그리고 실제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이제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스크림이 되게 따뜻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유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따뜻하게 끝나는 미식의 카테고리에 들어간 아이스크림이라고 그래서 보시면 될것 디저트 같아요. 느낌이 강해요. 맞아요. 근데 이 미식신이 성숙해서 디저트로 받아들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계절을 많이 타죠. 어때요? 아이스 커피와 아이스 디저트에 대한 계절의 장벽이 조금 허물어지고 있긴 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 플래그십 스토어가 지금 한 개 있는데 1층은 일반 스쿱샵이고 2층은 디저트 라운지예요. 그래서 이 아이스크림을 정말 디저트처럼 즐기실 수 있는 경험을 드리는 거죠. 지하에 랩실 같은 게 있어요. 맞아요. 네. 네. 벤슨만의 가장 큰 장점이 자체 공장 설비거든요. 진짜 아이스크림에 대한 진심 하나로 저희 포천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공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생산 설비가 경험할 수 있게 갖춰져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시설 맞은편에는 DIY 공간이 따로 있어요. 네. 좋다.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죠. 와. 네. 근데 저는 상무님을 처음에 롱블랙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네, 롱블랙에서 인터뷰어로서 인터뷰도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이제 F&B로 출발을 해서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는데 F&B의 이 씬을 만드는 사람들이 단순히 셰프님들뿐만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 가치관과 세계관이 이렇게 같이 넓어진 거죠. 인터뷰를 폭넓게 하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많이 성장하게 됐고 너무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변환점이었죠. 네. 롱블랙 인터뷰를 활동하시면서 시야가 더 넓어지신 거네요. 네. 근데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모수 가셨나요? 모수 갔죠? 네, 모수 갔죠. 2달을 기다려가지고 갔어요. 기다림이 이렇게 설레임이 돼서 2달의 순간이 너무 행복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만큼 만족을 했으니까 네, 그런 느낌을 또 받았죠. 네. 한창 그런 한국의 또 그런 파인 레스토랑들이 사람들이 굉장히 찾아다녔던 맞아요. 그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다녔던 곳들 중에서 모수가 제일 좋았었거든요. 진짜로. 모수가 왜 좋으셨어요? 이게 저 개인의 평가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리듬감이 없으면 되게 멋이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런 리듬감이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고 그 매장 안에 어떤 인테리어랄까 이런 것들이 요란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모수의 가장 큰 매력이기도 하고 이 공간에서 먹을 때 이 공기까지도 사실은 모든 게 전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명한 소믈리에께서 공기까지도 디자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안성재 셰프가 가장 큰 매력은 모든 상황을 본인이 진두지휘하기 때문에 모수의 경험은 음식을 통해서든 서비스를 통해서든 공간을 통해서든 이게 다 안성재 다움이거든요. 오감이 깨어서 굉장히 날카로운 시선으로 이 조도가 떨어졌을 때 이 컬러가 푸른빛이 조금 돌아야 돼? 아니야, 조금 더 흰색이 돌아야지 이 음식이 더 고급스러워 보일까? 그런 게 진짜 대박인 것 다이닝의 경험을 만든, 그래서 공기까지 디자인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성재 셰프가 이번에 갔을 때도 그 의자, 이 의자는 지금보다 후에 오면은 더 멋스러워질 거야. 내가 그런 의자를 골랐어. 이 모든 게 안성재 다음으로, 모수 다음으로 이 경험이 하나가 딱 됐기 때문에 저는 그게 되게 멋지다고 생각했고, 조 선생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성숙하게 되면 하나씩 비워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음식을 화려하게 하고 뭔가를 많이 더하는 거는 쉬울 수 있어요. 근데 덜어내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번에 또 모수를 가서 느낀 거는 내가 가진 게 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덜 보여주지? 어떻게 화려하지 않게 하지? 저는 모수가 그래서 더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수가 좋았었나 봐요. 가고 싶으시죠? 궁금하다. 가고 싶으시죠? 저는 주변에 누가 잡아주길 기다리고 있어요. 같이 가자 그러면은. 예. 소위 좋은 회사는 다 다니셨어요. 조직에 탐나는 인재로 선택받는 비결이 궁금할 거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저는 상무님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 투성이지 정말 칭찬일색인데 그 비결도 사실 우리 루팡애들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가장 큰 키워드는 진정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뭐 이 업에서 일한 시간도 있긴 하지만 저는 한 번 만난 사람은 거의 대부분 오랫동안 가는 편이긴 해요. 이런 비즈니스 미팅 할 때도 인간으로 먼저 만나요. 저는 롱블랙도 항상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정말 애정을 가지고 진정성 하나로 왔다는 거는 전 정말 제 스스로도 자부하는 바이고, 어쩌면 그게 큰 지금까지 올 수 있던 원동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르는 후배도 많죠. 감사하게도 좋은 팀원들이 항상 많이 있고,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팀장하고 이렇게 올라왔을 때 저한테 인생 상담 이렇게 한 친구들이 굉장히 꽤 많았어요. 근데 지금도 그게 거의 뭐 10년 넘게 계속 이어지고 있고, 같이 일하는 지금 멤버들 같은 경우도 옛날부터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다시 일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인연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아까 대화 중에도 나왔지만 사실 공휴일도 없고 업무 환경이 이거 보통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할 때 저희는 가장 바쁘고 쉬지도 못하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또 해내고 나면은 이 맛에 하는 거지 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업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정말 이거는 버텨낼 수 없는 직업군이고, 저는 사실 이렇게 주말에도 거의 한 10군데를 혼자 난리를 치고 돌아다녀요. 트렌드를 알고 있는 거는 되게 큰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저의 애정이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도 모든 게 다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일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것도 직업이니까 업무 환경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개선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신 거 있어요? 근데 이게 많이 개선되어지고 있다라는 반증이 월부에서 나온 것 같아요. 박유정, 정동우나 뭐 뚜기도 그렇고, 업이 발전하면 그 직업군도 되게 세분화되기 마련이거든요. F&B를 하면 뭘 할 수 있는데? 라고 봤을 때 기획자라는 한 카테고리 업도 굉장히 주목받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업에서 종사하는 특히 새로운 카테고리는 정말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공이라는 거는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오너십을 가지고 업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되게 잘하고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항상 고민하는 게 저의 다음에 대해서 고민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경험했던 거를 나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포스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 포인트에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진짜 모든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근데 이럴 때 그런 거를 생각하신 자체가 사실은 존경받는 선배가 이미 되셨고 후배들의 이런 길을 열어주고 계신 것 같아서 그게 저는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저도 진짜 부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너무 칭찬. 진짜 좋은 선배가 되는 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한 로마의 황제님께서 노예를 시켜서 귀에 대고 속삭이라 그랬대요. 너도 인간이야. 너도 그냥 인간일 뿐이야.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건 떠나서 상무님은 진짜 이 업계를 굉장히 리드하시고 개선돼야 되는 부분도 노력하고 계실 것 같고 계속 하실 것 같다는 느낌이. 저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브랜드의 대가분께서 많은 후배들이 닮고 싶은 좋은 선배가 돼서 오랫동안 업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비싼 말씀 해주신 것 같아서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근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 후배들도 있지만 고객층도 바뀌잖아요. 2010년생 이후 친구들이 끌어가는 이 씬은 혼자 이렇게 상상하고 계신 게 있어요? 근데 저는 방금 전에 나눴던 대화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하게 뭔가를 인지하고 태어난 이 세대를 저희는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학습해서만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밑에 있는 팀원들한테도 뭐 어때? 라고 항상 물어보는데 그 아이들이 보는 시선은 저희가 보는 시선이랑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그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의 감각을 배워서 내 걸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젊은 사람들이 내 곁에 있을까를 궁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명언이네요. 그러니까 웰 에이징 하고 싶은 게 저의 목표긴 해요. 네. 상무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좀 떠올린 게 휴먼 터치. 그러니까는 오감을 만족시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들어가 있는 거고 AI가 절대 할 수 없는 거겠구나. 이 업은 더 소피스티케이트하게 올라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스피탈리티를 매뉴얼 할 수 있는 거야? 해야지 라고 하는데 저는 매뉴얼 하지 않는 그 고유의 영역은 그 AI가 대체할 수 없는 항상 사람의 손길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오늘 이 레스토랑 씬에서 F&B 업계에서 감마더를 하고 계시는 차승희 상무님을 만나서 이 사람이 그 업이구나를 오늘 느낄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월급쟁이 부사장과 차승희 상무님은 이제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